다음은 네,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남구 박맹우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자님의 이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 쪽에는 별로 경력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국토교통위원회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전반의 SOC 사업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은 예결위원장은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것이지요. 대신에 이 정당 경력을 보면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이런 경력인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은 과연 이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 인사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 인사, 보원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후보자가 기재위에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 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폐하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읽으셨듯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 단지 선거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후보자의 생각 기준은 일반인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말로 완벽한 선폐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후보자하고 19대 때 기재위 같이 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해보니까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 통과 막는 발목 잡기 전문가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도 같이 해봤습니다만은 당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이 정부 측에서는 화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이 되어서 일을 하려 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발전 지향적으로 해야 됐을 텐데, 이렇게 매사에 그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부정적인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장 1년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결위 사상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도 원만하게 제 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장 하고는 전혀 다를 텐데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덕흠 의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을 4개나 적축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을 하셨죠. 정말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현미 후보도 검토를 해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 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에 이때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것입니다만은,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했다 그날까지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나 이거 정말 이걸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뭐 약간의 뭐 서툴러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이거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뺏겨가지고 꼭 같이 3분의 2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처음 쓰는 것이라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걸 부정을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세금 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은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허위 신청한 적이 있죠? 처음에 한부모 가족 부동공제 신청 2013년도에 또 2014년도에는 차남공제를 두 번이나 배우자와 본인 두 분 중복 공제 신청한 적이 있죠? 저하고 남편하고. 기억이 안 나면 날짜하고 자료를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한 것이고, 한부모 가정 문제는 남편이 한 부모를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는 기재위 간사로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그런 본인이 정작 이런 부당공제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였지만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후보자가 기재위에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 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패하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읽으셨듯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 단지 선거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후보자의 생각 기준은 일반인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야말로 완벽한 선패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후보자하고 19대 때 기재위 같이 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해보니까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 통과 막는 발목 잡기 전문가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도 같이 해봤습니다만은 당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이 정부 측에서는 화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이 되어서 일을 하려 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발전지향적으로 해야 됐을 텐데 이렇게 매사에 그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부정적인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장 1년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결위 사상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도 원만하게 제 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장
하고는 전혀 다를 터인데 뭐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덕흠 의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을 4개나 적축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을 하셨죠. 정말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영민 후보도 검토를 해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 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은 이때 우리 저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것입니다만은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 다음은 네, 박맹우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남구 박맹우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자님의 이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 쪽에는 별로 경력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국토교통위원회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전반의 SOC 사업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은 예결위원장은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 정당 경력을 보면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이런 경력인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은 과연 이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 인사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 인사, 보원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했다 하나까지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나 이거 정말 이걸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약간의 서툴러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이거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들 그렇게 뺏겨가지고 똑같이 3분의 2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처음 쓰는 것이라 그렇고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걸 부정을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세금 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은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데 2번에 걸쳐서